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황신소 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지 덥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3, 4명 모여서 이렇게 술과 담소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술방을 기획해봤습니다. 술술술 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술술술 그 덕분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술술술 이해가 되는, 궁금증도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술방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구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빠질 수 없는 우리 술 친구 왔잖아요. 이 담소라는 친구인데, 이 술을 협찬해 주신 강 사장님께서 한번 술 소개랑 그리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사장입니다. 이 술을 만들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한국에 있는 술을 외국에도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술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술계의 호날두입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을 드러내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13분도라는 좀 특별한 원료를 써서 저 다른 술보다 깔끔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술입니다. 사업을 11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못하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미 원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재흥민 특례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 학원을 드디어 제가 꿈꾸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대치동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이제 자신들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두 분들을 모신 거긴 한데, 보시는 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기준에 나에게 성공은 이거고 나는 이 정도로 내 분야에서 잘 나간다, 이거를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술을 수출하는데 그 과실주 부분에서는 저희 회사가 1등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제치고. 네. 외국 같은 데 나가면은 다 이제 저희 회사 알아보고, 너가 걔야? 나 너랑 일할래? 이런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 언제 나름 성공했네 이렇게 느끼시죠? 예전에 그 이코노미를 타고 출장을 다닐 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게 있어. 내가 나이 40이 되면은 절대 이코노미를 안 타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훌륭하시네. 네. 근데 거의 90% 지키고 있습니다. 90%. 저는 20대 중반 되기 전에 이제 서울에 와서 국어 선생님 하고 싶은데, 국어 네. 강사 하고 싶은데 대치동을 가야지 강사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에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해야지 잘 나가는 강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올라오는 거는 너무 무섭고 저는 어부딸이고 같이 어부의 딸이에요. 네, 같이 공부한 그 강사 중에 광부의 딸이 있어요. 아, 광부와 어부딸 다 강원도래네요. 네. 아, 두 친구가 같이 둘이 있으면 좀 의지가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개포고 바로 옆에 있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지냈어요. 그 위층은 남자층이고 아래층은 여자층인데 밤에 어떤 아저씨가 나체로 여자층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 거기에 바바리맨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나타났네. 그러니까 시골 여자애들 둘이서 너무 깜짝 놀란 쇼크를 거예요. 먹어가지고. 네, 당장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 선릉에 있는 풀옵션 집이었거든요. 오, 그렇죠. 선릉에 거기에 아가씨. 테라 선수촌에 들어갔다는 네,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태릉 선수촌이 아닌 선릉 선수촌. 네. 아침에 강사들이 늦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활동하고 밤 늦게 그때는 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랑 네. 라이프 스타일이 패턴이 비슷하네요. 비슷한 상태가 된 거죠. 그 1층에 음. 부동산 아저씨였는데 아침에 잘 나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또 잘 나갔다 왔냐고 이러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매일 하시니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그 광부딸 친구한테 아저씨가 자꾸 나보고 잘 나갔다 왔냐고. 아, 자꾸 그분한테는 안 그러고 선생님한테만. 네, 그래서 왜 나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친구가 나한테 영광인 줄 알아라고. 그렇게 이 선생님 원장님은 그 나가요 그쪽 수준에 맞다고. 잘 나가셨다. 이 말씀. 진짜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또 놀라운 히스토리를 또 가지고 계시는군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이제 막 급히 집 방이 제가 혼자 있을 만한 게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집이 딱 괜찮은 집이 있다 해서 빨리 가보자 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통창이 거실에 있고 양쪽 방에 이렇게 크게 있고 그래서 쫙 펼쳐지는데 네, 거기가 너무 녹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대치동에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게. 네, 이러면서 살고 싶은 집이야. 그러게. 제가 상상하던 거하고 그림이 너무 똑같은 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약했어요, 바로. 오, 잘하셨어요. 네. 근데 네. 24살에 처음 여기 와서 갔던 고시원 바로 앞집인 거예요. 건너편 집인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완전히 소공녀에 보면 다락에서 저쪽에 멋진 저택을 보면서 언젠가 나는 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이 원장님은 실현하셨다. 이게 되는 거네요. 그때는 상상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로 가고 싶다고 상상은 하지만 과연 이게 내 것이 되거나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박사님과 상담하면서도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보니까 그 고시원 맞은편인 거예요. 그걸 딱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네. 라는 생각이 진정으로 내가 이제 대치동에 사는 주민이야 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오이. 강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석을 타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수준이 됐다. 네. 이걸 나타내는 거 그게 성공인 거죠. 네. 맞아요. 그건 그렇고 네. 두 분이 뭐 비즈니스를 타고 강남 대치동에 산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가 지금 도입부였던 것 같아요. 네.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최근까지도 수저를 부러워했었거든요. 그 흔히 좋은 수저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러워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언제까지 부러워할 텐가? 이런 생각에서 스스로 너무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희 학원에도 20대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하려고 해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본인이 뭔가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상상하는 멋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지 저를 보고 원장님은 이미 이룬 사람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어떻게 그게 돼요? 이걸 물어보는 게 네. 저한테는 좀 낯선 일이기도 하고 왜 안 된다는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할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농부셨거든요. 네. 저희 동네는 이제 태안이라는 곳인데 다 오브 아니면 농부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외부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씀 하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너 저기 변변치 않으면 이거 농사 네가 지어라. 어차피 형들은 다 자리 잡았으니까. 저한테 근데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때 기억이 막 머리가 쓰고 그렇죠. 간단히 서늘해져. 여기가 벙커 땀이 있어요. 네. 진짜 그게 땀이 나요. 땀이 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오. 공무원이 할 것인지 오이. 그거 둘 중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학원에서 알바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외국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 관련된 그 일을 근데 너무 오래 배웠어요. 사실은 좀 그냥 어리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직 시작하기는 너무 어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1년 마사오소는 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맞아요, 뛰어들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됐어요 지금. 그러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린애들 보면은 어리다고 절대 그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라. 무조건 네, 그래 무조건 해야 네. 돼요. 네. 해야 돼요. 지나고 봤더니 아무런 네, 그게 뭐 그럴 때 내가 더 준비를 하고 더 준비를 하면 그냥 좀비가 돼버리는 그 상황이 맞아. 벌어지는 1년이 2년 되고 2년이 맞아요. 금방 6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도 이제 스탑을 하고 내가 내 걸 해야겠다. 근데 무서웠어요. 저도 솔직히. 무섭죠. 그때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써봤어요. 내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월급만큼만 하고 하루에 8시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급여보다 내가 더 벌으면 좋고 급여보다 못 벌으면은 내가 어차피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결정이 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를 관두고 이제 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11년 전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 담소와 관련한 일을 시작을 하신 네, 그때 거예요? 오디주를 처음에 오디주. 네. 망할. 그렇죠. 그거는 잘 안 됐어요. 네. 왜요? 오디즈 왜요? 맛있잖아요. 좀 떡떠름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오디가 대중화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마시고 나면 오디주나 복분자나 머리가 조금 많이 아파. 아파. 뒷골이 땡겨. 네. 이건 하나도 안 아파서 깜짝 놀랐어요. 담소는 네. 진짜 이거 파요보다도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요 먹을 때하고 달라요. 네, 훨씬 더 아침에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다를 수 있나요? 네. 제 자랑 하나만. 네.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네. 공정하게 했어요. 저희가 과반 이상 나오고 음. H사가 가장 하요. 적은 득표. 네, 나오고 오. 그리고 이제 일품진로가 2등. 2등. 품질로. 네. 근데 화요는 조금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 불순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주 느낌도 좀 있고. 저 이 말씀 듣고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4년, 5년 이렇게 해보니까 더 이상 이게 내가 계속 시간 낭비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 하잖아요. 저도 20대 중후반 때부터 학원 차려줄게 심지어 우리 애 졸업할 때까지 학원을 해주세요. 내지는 네, 또 프랜차이즈를 내면서 오픈을 이제 몇 군데 하고 나니까 다음 학원은 당신이 이제 원장해라 이런 그렇죠. 제의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받았는데 저 스스로 너무 무섭고 아직 그렇죠. 제가 준비가 안 됐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의들을 다 거절하는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네, 없었죠. 네, 강하죠. 근데 지금 강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찾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얼만큼 해야지 이 분야에서 스스로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했다? 뭐 약간 두렵지만 그걸 하시려고 하셨다는 게 저랑은 너무 다른 성향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로맨 기본이고 네. 저쪽은 휴먼 아이디어 네. 기본이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너무 이쪽은 못 먹어도 돌겨갔다. 이쪽은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미 문영 상태는 계속 있었어요.
그 전학원, 전전학원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미 운영자 상태였는데 그게 원장 이런 타이틀을 갖고 전폭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였어요. 그 가르치다가 가르치면 운영도 애들한테 더 잘 전달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그 시스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학습생활 상담도 제가 학원 운영하다 보니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하는 건 저한테 당연한 일이어야지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자는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대표라고 요즘에는 폼을 많이 잡고 다니는데 음. 사실은 대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네. 11년 됐는데 그 과거에 제가 생각하면은 엄청 어설프고 바보 같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런 순간이 한 세 장면 더 돼요 사실은.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없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구난방이고 그냥 무차별적이었고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보석 녹차를 팔려고 했고요. 저 이 얘기 듣고 중국에다가.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보석녹차를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 석박지를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석박지. 네. 그리고 그거 뭐 서빙한다고 그 포트 꽂았는데 막 그 여기 다 셧다운 돼가지고 나가고 막 땀나고 막 그랬어요. 저 진짜 과거에. 아, 근데 네, 그 대단하시네요. 네. 보석녹차를 들고 중국 차의 본고장인 중국을 내가 점령하리라. 네. 진짜 몇 멋있네요. 살 때시네요? 거의 초창기 완전 초반에. 초반에. 네. 오디주랑 그 보석 녹차랑 뭐 쌀가공 식품 쌀과자도 막 이거저거 걸리는 거 다 이제 해야지 아무거나 걸려라 생각했었죠. 딱 한 근데- 건만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러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동남아 놀러 가시면 한 잔. 그 한 잔도 있고 뭐 건배도 있고 5만 가지 그 레이블이 있어요. 과일 맛 아. 소주가 뭐 태양, 바람, 어, 뭐 건배, 어. 뭐 축배, 그러니까 진로라는 브랜드가 아닌 모든 소주는 네, 다 과일 소주. 강 대표가 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일 소주가 한풀 꺾였잖아 우리나라는. 네. 근데 그게 다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참이슬 이제 진로 롯데들이 안 찍는 게 아니에요. 다 찍어가지고 그 동남아랑 미주 이런 데 팔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바이어 레이블을 해줘요. 전 세계 몇 개국에서 팔리고 저희가 한 30개국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그 처음 한 사람 과일 소주라는 거를 거의 최초로 했고 이제 수출도 열심히 했고. 네. 그렇게 소주를 과일 소주로 해가 수출을 한다. 네. 진짜 남다른 생각이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면 5만 가지 팔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다 불량이 나는 거예요. 김 같은 것도 뭐 이제 아, 누거 김도 지금- 팔았어요? 네, 김도 하고 떡볶이도 막 떡도 팔고 오.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뭐 갈라지네, 뭐가 아. 생기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술은 클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술은 네, 변화될 않으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술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접고 하나로. 네, 네. 오, 그래서 지금 뭐 딴 거 인콰이리 들어와도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강 대표는 멕시코로 이야기하면 데킬라를 파는 거하고 똑같이 그쵸, 예. 한국의 소주 이렇게 네. 파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소주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과정 중에 이게 늘어나네라고 느꼈고 또 한류 그게 한국의 저 위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대기업에 일하는 방식과 네, 예, 이렇게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이 브랜드로 뭔가 사람들한테 내수를 알리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하고는 네. 일하는 방식 아, 이 자체가 아예 술을 다르지 대하는 않을까? 태도가 아예. 근데 이렇게 그런- 숙취가 없는 술을 만드셨잖아요. 그 네. 화요 같은 대기업 술도 숙취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인 이 술은 어떻게 숙취가 없이 깔끔할 수 있지? 저희는 입문자 브랜드니까 뭐든지 좀 그들이 없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걔들이 하는 거에서 알파가 들어간 거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만의 이제 강점 같은 네, 거. 네, 그게 없으면은 살 이유가 없는 근데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겨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생각하는 거. 그렇죠. 대기업이든 아니면 시장에 지배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장에 진입하면 이게 가장 잘 나가는데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먹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대기업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뭐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이미 시장 선점하고 거기서 거의 독보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뭐 내가 할 거는 이것밖에 없다. 이걸로 가지고 살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적인 뭔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도록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게 처음에는 화가 안 되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조금만 구멍 생겨가지고 그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하는 게 맞아요. 네. 후발주자로서 살아남기 맞아요. 위해서 하는 맞아요.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하는 건데 저도 있고 걔들도 있는데 왜 대기업가 안 사고 제 걸 사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플레이버가 있으면 저희는 D, E, F도 만들고 얘들이 안 하는 그런 것도 그래요? 만들고 그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그렇죠. 틈새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맞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길을 그리고 찾는 거죠. 가격도 여기는 뭐 15불이야? 우리는 14.5에 줄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남는 거죠. 우리께 또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되게 어설펐는데 저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좀 정교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원장님도 시행착오라는 아. 건데.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시행착오. 솔직히. 시행착오가 없다뇨. 지금도 시행착오 중인데 중입니다. 지금 뭔 소린가? 네, 학원 시작할 때 대치동에는 저와 같은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15년, 6년 이렇게 된 대형 학원들이 몇 개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특례는 거기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거의 재외국민 학생들한테 학교 같은 느낌인 거죠. 여기서 심지어 저도 잠시 거기 소속이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이제 해외 경험에서 있어서 제가 시작할 때 이 학원들을 뭐 무너뜨리겠다. 뭐 내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다 하겠다. 저 이런 생각은 못 했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를 그냥 한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속여지거나 뭐 전 세계 애들 등수 조작해서 이 로컬 학원 엄마들 막 그냥 좀 편안하게 돈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 그냥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재외국민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고 학원들이 약간 버티기 모든 거죠. 몇 년 더 해먹고 이제 해먹는다는 표현. 몇 년 더 견디고 벌 만큼 벌고 이제 알아서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들로 6년, 7년, 뭐 8년, 9년 이렇게 버틴다였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입시생이 남아있으면 걔네들 입시는 끝까지 저는 끝까지 남아있는 학원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등하는 학원보다 끝까지 있으면서 입시는 책임진다. 근데 그렇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습생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박사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교육 혹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게 꼭 왜 제가 생각한 그 범주의 아이들만 대상으로일까?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왜 이런 좋은 걸 갖고 소개하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많이 넓히고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학원을 확장한다기보다 당신이 교육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들을 왜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오늘도 박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학원을 해나가는 과정과 저의 성장과 아이들의 성장과 이게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찾아나가고 이러는 것 같죠. 지금 강 대표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박사님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 WPI를 접한 게 제가 사업하기 전인가 벙커에서 이제 그 워크샵 할 때 참석해서 선생님 저가 하고 있는데 이거 진로 잘 잡은 건가 했더니 괜찮다고. 물건 파는 거, 네. 영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는 무역 비슷한 이건데 휴먼이 뭐 그걸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딪혀가지고 해보고 해보면서 또 배울 거다. 그래서 오이 그래서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접해가지고 사실 그 영향도 있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박사님 그 WPI 그게 음.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뭐 구분이 되는 네. 사람들이. 네. 박사님 개인 상담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좀 더 잘해보려고 마케팅, 마케팅. 네. 제품, 브랜드 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박사님 일종의- 그게 엄청 스펙트럼이 네. 장난 아니시고요. 네. 그럼요. 근데 저한테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학원에 지금 학습생활 상담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못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왜요? 생각도 왜요? 해요. 잘 네, 살고 저기-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도 네, 해요. 어떤 그거는 부분에서요? 원장이 네. 항상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맨이니까 자책하고 이 자학하면서 나 이거를 내가 이 정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나 뿌듯함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것밖에 못하고 있어 이 그러신 것 문제 같아요. 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네. 살 가치가 없어 이건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니 대치동에서 학원 원장이라며요? 사는 게 힘드세요? 아니 벤츠 몰고 다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1등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 성이 안 구순 씨 차시는 열받을 거야. 뭔 소리야 저 사람 진짜. 저도 그 대학 졸업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했는데, 제가 제 분야에서 잘한다? 나 내 분야에서 나름 성공했어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고 계시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거하고 본인이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에센스를 갖고 일을 하지?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구수님이 진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 성공하고 거기서 진짜 넘버원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것도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카피하라는 뜻도 아니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더 필요해요. 아까 이 두 분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도 일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차별화시키고 어떻게 안 죽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고민을 해야지 되지. 저 잘하는 옆 동네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내가 네, 맞아요. 안다고 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저기 잘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살아남는 네, 길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있었는데 네.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그렇죠, 네. 그렇죠. 개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기승전 개인 상담. 기승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아, 농담이 아니고 집에서 박사님한테 편지 쓰듯이 막 하면서도 또 이렇게 오고 녹취한 거 막 여러 번 듣고 거기서 사실 더 막상 상담할 땐 다시 들으면서. 들으면서 개인 상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잘 않고 나도 안 물어보는데 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자기 자신한테 진짜로 물어봐주면 그게 되게 뻔한 말 같고 좀 이상하거든요. 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저의 그 강사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연예인이고 학벌 다 좋고 나만 나이가 어리고 어디 강원도 촌에서 온 애 같고 막 이럴 때 저들이 어떻게 했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뭐 학벌도 끝났고 외모도 끝났고 뭐 다 끝났어. 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 어떻게 하고 싶니? 해서 그냥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재등록률 1등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 원장님한테. 아니 저 강남에 아줌마들이 이 원장님을 보면
아니 저 촌디기 맞아요. 저 사람한테 우리 애들 맡길 수 있을까? 이 걱정할 텐데 맞아요. 어떻게 그 대치동 아줌마들 그 등살에 살아남으셨어요? 그게 제가 재등록 1등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이번 달에 수업했던 선생님과 다음 다음 달에 달에 하겠다는 거잖아. 하겠다는 그 걸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애들이 또 하겠다고 할지를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나 같은 걸 보다가 제가 그게 딱 바뀐 게 그 조동경하고 있으면서 저랑 수업에 클래스에 맡겨진 애들 각자가 선생님한테 뭘 기대하지? 네. 그거를 애들 이름 쭈르륵 쓰고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얘는 내가 뭐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나는 다음번에 얘 뭐 챙겨줄 거고 뭐 이런 거를 매일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이야 네. 몰랐네. 네, 근데 역시 로맨티스트의 원단이에요. 네. 그 섬세함과 그 감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 학생들과 네.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안 하면 제 생각엔 그걸 안 하면 수업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걸 안 하고 그냥 쭉 훑고 지나가면 뭐하러 교실에 저 사람이 들어갔다 왔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등록 1등을 하는 거라는 거가 저가 그래서 너 뭐 할래? 너 어떻게 할래?를 저한테 계속 물어봐서 내려진 제가 할 수 있는 답을 그냥 저의 그냥 답이라기보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하고 싶니? 그냥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했느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네, 다른 것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이영미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WPI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게 약간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갑자기. 본인의 이 생존의 비법, 성공의 비법인데 그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본인이 자기한테 적용을 해왔던 방법인데 그거를 WPI를 배울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몰랐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 물으시는 게 나에게 내가 내 마음을 묻는다는 거지. 맞아요. 예, 어떤 일이었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요즘 좀 정리를 하고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저희 뭐 20대 학원의 20대 직원들이나 강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뭔가 막연히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꾸 너한테 물어봐라. 매일매일. 그거 말고는 뭐가 있겠니.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 받는 거 참 싫어하고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을 진짜 찾을 수 있는데 자기한테 찾지 않고 대부분 어디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 그거 구경하면 그게 지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폭망하죠. 폭망. 요즘에 항심소에서 시리즈로 강의하잖아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존재의 이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럼 내가 왜 사니? 뭘 위해 사니? 그 질문을 나한테 끊임없이 던져요. 그랬을 때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거나 또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또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그대로 거기에 몰입해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은 이걸 내가 해야 돼? 왜? 그럼 아니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오로지 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고 이유가 되는 거를 찾아갈 뿐인 거죠.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또 그런 그 반복을 하잖아요. 그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면 답은 뭘까요? 죽지 못해 각자 산다. 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비로 살든지 노예로 노비로 사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이 자기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괜찮고 엄청 멋진 분인데 좋은 직장을 다녀요. 그랬더니 자기 사는데 삶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유일하게 자기가 의미를 두는 제 직장이 좋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 여기에 그냥 꾸역꾸역 다니는 거 외에는 자기 사는 이유가 없대요. 그게 사는 거예요? 야, 진짜 자기 삶을 저렇게 포기하든지 폐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20대,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가지는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삶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부모님이 기대하거나 사회가 기대하거나 또는 막연히 멋있다라고 하는 그 틀에 또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엉뚱한 기준을 자기 기준이라고 믿고 산다라는 거. 그게 자꾸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죠. 아니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답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 그럼 죽으면 돼. 죽기는 두려워요.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깝깝하다 이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야,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은 너 스스로 살고 있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좀비처럼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니? 그러면 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럼 그렇지 않게 사는 거는 어떤 게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친구가 그걸 찾아가요. 물론 그 찾아가는 게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이건 난 못해, 안 해 이러면서 도망가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두 번 다시 그 짓을 못해요. 그게 자기가 열심히 도망가고 있다는 걸 인식만 하면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멋지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찌질하고 못났고 한 그 존재도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난 적어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찌질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찌질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아니야. 내 아바타가 이렇게 찌질하게 있고 그걸 바라보는 나는 걔가 참 안 됐다야. 그랬으면 참 니도 안 됐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바타 1, 2, 3로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도망다니는 놀라운 손오공의 변신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니야. 저는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간의 어떤 사악한 부분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믿고 싶고 자신이 바라는 틀로 가면으로 포장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포장하고 멋진 가면은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외부의 눈으로 그게 부모의 눈이 됐던 사회의 눈이 됐던 아니면 대중들이 막연히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눈이 됐던 그걸로 자기를 보지 자기의 눈으로 자신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얼굴로 거울을 볼 때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시하니까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자기가 봤는데 너무 멋있어. 그럼 그 인간은 지가 세수하고 꾸미려고 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 되게 본인은 심플한 거네요, 사실. 심플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고 자신이 멋지게 꾸미고 싶은 허상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간들이 정신승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거.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핑계는 뭐 환청, 환각 이것 때문에 약 드세요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더욱더 환청과 환각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조용히 있게 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쟤 아닌데 자기는 저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자기한테는 되게 허용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남한테는 상당히 그거 잣대가 다른데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힘들게 살더라고요. 보면. 네. 소송도 당하고 뭐 제가 볼 때 되게 심플한 일인데. 그러게요. MC분 뭐 하세요? 네. 방송 마무리해 주세요. 아, 그럼 방송이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